안녕하십니까. 제2기 아동권리 보장과 서포터즈 CBC의 팀장 차연서 팀원 장성진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최근 논란인 징계권 폐지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징계권 폐지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 모색되는 긍정영역 119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혹시 민법 915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니 무슨 내용이죠? 네, 바로 1958년에 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얼마 전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삭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름 아닌 아동학대 가해자의 85.5%가 아이의 부모였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는데요. 일명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아이를 학대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남아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민법상 자녀 징계권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현서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체벌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체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오히려 올바른 양육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벌이 악용되어서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입히는 것이 더욱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도 현서님의 의견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처럼 체벌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징계권을 폐지하고 이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영역 119 원칙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체벌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제 사랑으로 바탕으로 하는 긍정영역 119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영역 119 원칙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기본 전제입니다. 긍정영역 119 원칙에서는 기본 전제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원리입니다. 실천 원리에는 부모 자신과 자녀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녀를 알아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고 관점 바꾸기, 즉 자녀의 문제가 정말로 바꿔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해주기, 실수를 인정하기, 그리고 함께 키우기 등을 내세웠습니다. 네, 위 사항들을 숙지한다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긍정양육이 시작될 것 같네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긍정양육 119 원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이번에 촬영한 이번 콘텐츠의 긍정양육 119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정말 널리 퍼져서 이런 올바른 양육 방식으로 이제 받고 있는 행복한 아동들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